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25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어제 이제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 얘기 나온 거하고 또 넷플릭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SML이 또 실적이 좋아서 이런 효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해서 출발하다가 또다시 요새 이제 뉴욕 시장 패턴이라고 그랬죠. 중간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혼조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0.26% 빠졌고, 나스닥이 0.36% 올랐고, S&P 500은 뭐 플러스 0.08%니까 보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중간에 실적은 밀어 올리고, 주가를 또 소위 말하는 이제 센티멘탈 심리는 이식 매물을 정리하는 그런 패턴이 요새 이제 뉴욕 시장도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선 장이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뭐 매물을 부르면서 이게 역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모멘텀 시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지수는 그렇게 보합권 출발 이후에 0.7%까지 이렇게 쭉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이제 매수 쪽으로 조금 가닥을 향해서 이렇게 매도량이 좀 줄어들고 기관도 또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러면서 떨어졌던 지수가 많이 이제 회복을 되면서 보합권의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4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90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2501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70.34포인트, 어제보다 0.03% 오르는 그야말로 그냥 보합으로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출발은 0.34% 오르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동반 매도를 막 하면서 장중 한때 마이너스 1.8%가 넘게 주가가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개인들의 매수가 좀 늘어나면서 하락폭을 조금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 결국 끝날 때는 다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8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06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2060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23.74포인트, 어제보다 1.49%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코스피는 양봉, 코스닥은 음봉 뭐 이랬죠. 근데 이제 코스피가 양봉을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박스권 유지를 지금 이어갈 정도다는 거 이외의 의미를 두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완전히 전환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코스닥도 이제 또다시 음봉이 되니까 코스닥은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환율은 오늘 1335원 80전으로 1원 20전이 내리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604억 샀고 삼성바이오를 182억, 현대차 115억, 기아 199억, 포스코홀딩스 194억, 카카오 14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순매수한 건 현대차 334억, 셀트리온 145억, 기아 284억, 포스코홀딩스 38억, LG화학 167억, 카카오 122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거는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이렇게고요.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141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43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오늘 외국인이 산 거는 에코프로 BM 25억, 에코프로 122억, HLB 317억, HPSP 192억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기관은 오늘 뭐 에코프로는 3억 정도 샀고 HLB를 40억 뭐 이렇게 샀고 오히려 LNF는 445억을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면 뭐 얘기할 거 없이 자동차 반도체죠. 먼저 이제 반도체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반도체에 관련되는 시스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HBM, 뭐 CXL 따르는 장비, 재료, 온디바이스 AI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만 오늘 이제 하이닉스는 뭐 실적 좋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3,460억으로 발표가 됐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고 또 컨퍼런스 콜에서 HBM의 선두를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올해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한다.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온 디바이스 AI, 메모리 수요가 앞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어제 이미 SK 하이닉스가 HBM 제조 공정 장비를 국산 장비를 국내 장비를 투여한다 뭐 이런 계획을 밝혔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R&D 비용에 대한 텍스 카드 그 세제 혜택도 있죠. 그 정부에서 이미 밝혔으니까 뭐 그런 것들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동차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기아 현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기아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1조 6천억 역대 최고치를 이제 한 거죠. 그 현대차도 사상 첫 연간 영업이익이 15조를 넘어가는 12조 1269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뭐 둘 다 올랐어요. 현대차는 2%가량 오르고 기아는 5.8%가량 올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거는 이제 뭐 보기에 배당과 주식 그 소각하고의 차이점 아닌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렇게 보여요. 현대는 뭐 8,400원 그러니까 이제 연간 통틀어서 11,400원 배당 결정을 발표했고 기아는 5천억 원 정도의 자사 취득해서 그 중에 반 정도로 소각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배당은 이제 5,600원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차이 아닌가. 또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타이어도 오늘 좀 그쪽 섹터도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시장의 이제 뭐 특징을 본다 이러면 실적은 이제 계속 발표되는데 그 발표되는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무기력한 시장이다. 그런 거 역시 우리 시장은 이제 모멘텀 시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뭐 실적 발표되고 뭐 이랬는데 오히려 빠지는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힘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백만개미 스쿨 가입 문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에 100엔트 이렇게 치신 다음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요청 사항 뭐 이런 거 그냥 남겨 놓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죠. 뉴욕 시장도 지금 이제 어떤 상태냐면 지수는 뭐 그런 대로 나가고 있어요. 있지만 실적 시즌 이후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 이후에 마땅한 이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그래서 이게 상승할 때마다 그 이식 매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먹은 물건들, 이익이 난 물건들이 자꾸 나오는 패턴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요 실적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시장이 끌고 갈 동력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계속 있다는 거는 여전히 그게 시장이 진행한다는 것은 향후의 시장의 지속적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은 우리보다 낫죠. 그래도 미국 시장은 뭐 이런 거잖아요. 실적 좋으면 세게 가잖아요. 우린 이제 뭐 그러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간 그 심리적으로는 좀 비슷한 면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물론 뭐 더 잘 보르면 더 되겠지만 흑자 전환이라는 게 그 제가 뭐 텔레그램으로 자료도 많이 보냈지만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쪽에 이 SK 하이닉스의 흑자 전환은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그 매물을 불러서 오늘 뭐 등락폭이 거의 5%에 육박하니까 오늘 잘못 사신 분은 오늘 하루 사이에 잘못 사고 잘못 팔면 5% 손해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지금 빚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아, 현대차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으로 뭐 기염을 토했는데 실적으로 주가는 내일 흐름을 좀 봐야 안심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매매원칙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의 현 주소다. 그래서 시장 에너지는 진짜 약하다. 에너지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상승 추세가 아니고 요즘의 시장이 지금의 시장이 전체 시장이 상승 추세가 아니니까 아무리 시장을 잘 봐주려고 해도 그저 박스권 정도 그 정도로 봐주는 게 아주 잘 봐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루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시장에서 매매 한번 잘못하면 그 잘못된 매매 한 번 때문에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충격이 클 수 있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요 타이밍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중요한 거지만 특히 더 요즘에 이 자신의 계좌, 내 계좌를 살아있게 만들어라. 내 계좌를 살아있게 만들어라. 그럼 내 계좌를 살아있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구성을 해야 돼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됐을 때 시장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구성을 해야 그게 이제 내 계좌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식과 현금의 비율을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건 제가 이제 그동안에 끊임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현금과 주식 비율 그 다음 단계인 그럼 주식에서는 어떻게 그 계좌를 살아있게 만드느냐 이 딱 세 가지예요. 버릴 놈이 뭐냐 그냥 놔둘 놈은 뭐냐 이거 종목입니다. 놈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좀 들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썸네일도 그 버릴 놈은 뭐고 놔둘 놈은 뭐고 새로 살 놈은 뭐냐 이 세 개를 명확하게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고 1년, 2년, 3년 뭐 주식 투자 몇 년 했네 그래도 이거 계속 끌려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굉장히 냉정해야 돼요. 진짜 야멸차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냥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뭐 이러다가 또 자고 나면 마음이 바뀌고 어쩌다가 하루 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 또 마음이 바뀌고 이러면 이제 되게 이제 그 주식 투자에서 손해 많이 나거나 돈이 잘 안 벌어지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죠. 그러니까 첫째 버릴 놈, 버릴 종목 이게 뭐냐? 제가 어제도 말했어요. 죽은 종목, 이 죽은 거는 버려야 돼요. 이거를 계속 계좌에 놔두면 뭐 나중에 올라가면 도움이 안 돼요. 죽은 건. 나중에 올라갈 때 걸리적거려요. 왜? 그게 현금이 있으면 나중에 올라갈 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얘는 오히려 상승에 걸리적거려요. 전체적인 그 내 계좌의 밸류가 올라가는데 방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건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차후에 언젠가는 그 종목 개별만 놓고 보면 살아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선봉에 서서 빨리 가는 놈을 쫓아가다가 얘 이제 아닌가 봐. 그러면 빨리 처리하고 끝내서 이익을 취하고 이러는 거지. 무슨
뭐 어떤 걸 사놓고서 몇 년을 기다리면 다 오르죠, 그럼 다 올라요. 예, 안 오르는 종목 없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버릴 놈은 버려라. 그 다음에 놔둘 놈. 이건 뭐냐면 그냥 잘 가요. 지금 이슈도 있고 수급도 좋아요. 잘 가. 근데 공연히 자기 스스로 걱정을 만들어서 미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빠지면 어떡하지? 아니, 잘 가는데 뭘 빠지면 어떡하지? 그 빠지는 건 빠질 때 걱정하자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빠질 때가 언젠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매매원칙이 매매원칙. 매매원칙상 살아있는데 왜 미리 파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획득할 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찔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그런 줄 알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 내가 잘못 팔았네. 쫓아와서 또 덤썩 잡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상투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걸 제가 표준 잣대를 딱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매매원칙이라는 거. 매매원칙이 100% 정확하지 않지만 진짜 가시까지 발라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생선으로 하면 뼈는 발라낼 수 있다.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11.2평이 꺾여서 우하향으로 갈 때까지는 좀 놔둬봐라. 놔둬보자. 놔둘 놈은, 잘 가는 놈은. 그래서 새로 살 놈이 뭐냐. 이제 이게 요즘같이 이제 전체 시장이 어려울 땐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돈을 아껴야 되거든요. 새로 사는 거는. 그래서 완벽하게 매수 시그널이 완성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한번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뭡니까 이러는데 그냥 매매원칙에 준해서 하는데 이거를 내 계좌니까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말고 어떤 제3자가 와서 그 원칙대로 탁탁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제가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이제 해서 구성을 해 놓으시면 그게 살아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내 계좌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질문 댓글에 하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잘 그런 댓글에 답변을 안 해요. 그건 뭐냐면 자꾸 예외를 물어봐요. 아니, 매매 원칙에서 틀려서 맛이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뭐냐면 나는 예외로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말인데, 주시장에 예외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흔한 말로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미 꺾였는데 안 팔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짓고 와서 어떻게 하나 이런 거잖아요. 그건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버릴 놈, 놔둘 놈, 새로 살 놈,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거에 자꾸 감정 개입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잣대인 매매원칙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못하면 본인이 안 하신 거예요. 나 돈 벌기 싫어 이러신 거나 똑같아요. 난 돈 많으니까 좀 깨져야 되겠어. 다른 투자자 돈 좀 벌게 이러는 거나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꺾여서 다 죽었는데 지금 어떡할까요?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잖아요. 아파요. 근데 죽은 사람 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은 편작이 와도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유능한 의사는 유능하다는 게 뭐냐면 죽기 전에 고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살려내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을 갖다 놓고 아무리 유명한 의사를 한테 가고 그래도 그건 살릴 수가 없어요. 이국정 교수 이렇게 해서 어디서 사고 나서 사람 그 응급실로 했는데 이미 죽은 사람 헬기로 싣고 가면 그게 삽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주식은 살릴 수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것만 잘 정리해도 주식 투자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걸 꼭 행동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금요일인데 전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